6번째 과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뭐 끝이 창대하리라 또는 장대하리라. 마지막 유종엠이 합격장을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과목인데요. 건설안전기술은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죠. 법에서 산업안전기준에서 거의 한 80%면 얼마예요? 20문제 중에 16문제 정도가 출제되죠. 1번부터 바로 법이네요. 101번 구축물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는 안전기준이에요. 또 이 6과목은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기술하고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통합 과목이에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걸 해도 괜찮아요. 101번은요. 구축물 안전진단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건데 첫째 구축물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인근에서 불착 항타 작업 등으로 치마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당연히 제거해야 되죠. 둘째입니다.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그 밖에 부과되는 하정 등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다 제거해야 돼요. 셋째,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내력이 심하게 저하되는 내력은 인내자를 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그럼 답이 4번이죠. 안 봐도 구축물 구조체가 가하도록 안전축으로 안전하게 설계되는데 뭐한데 제거하노? 그래 답을 문제를 읽으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여요. 근데 사실 안 보여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은. 나같이 많이 33년 동안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합격할 정도만 하면 된다. 답은 몇 번? 4번. 이게 법이에요. 구축물, 구조물, 화재, 오랜 기간 이게 다 그 밖에 이런 것은요. 제가 만화 형태로 그림으로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다 읽기 힘들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꼭 읽어보고 벌써 여러분은 10년째 이번은 뭐 2016년 걸 보고 있어요. 틀림없이 합격될 거라고 믿습니다. 102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이에요. 진짜 아니야. 가짜야. 가설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 거리가 먼 것은 중대재해는 뭐예요? 한번 해볼까? 여기 왔으니까. 중대재해는 우리 법에서 산업안전부 2조에서 했잖아요. 중대재해는 첫 번째 뭐예요? 사망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뭐야? 중대재해. 그 다음 어때요?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부상자가 얼마요? 동시에 얼마?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는 뭐요? 바로 4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얼마? 동시에 얼마? 2명 이상 발생.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 그러나 가설 구조물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많이 발생하는 중대재해 유형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해 문제, 독해 또는 붕괴라고 그러죠. 뭐요? 땅이 팍 꺼져버려.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꺼지면 중대재해 발생한 사람도 죽을 수 있죠. 동시에 수만 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낙하물에 의한 재해. 물체가 날아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를 때려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바로 가설 구조물에서 발생 중대재해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거냐. 봐요. 굴착기계와의 접촉에 의한 재해. 이건 없어요. 굴착기계의 접촉는 건설물의 임시가설물이에요. 이거는 기계에 의한 재해. 답은 3번이고 추락. 그래서 우리는 독해, 붕괴, 추락, 낙하를 가지고 우리는 건설의 3대 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굴착기계에 의한 재해는 아니다. 그래서 봐요. 건설재해, 가설구조물의 중대재해 유형, 독해, 낙하물, 추락. 어디 있냐? 우리 교재 6-89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 어떻게 돼? 적중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하느냐. 공부한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봐요. 저도 만물 박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안전을 33년 하고요. 안전에 옛날에 출제도 했고요. 여러분 기술사 본 사람 저한테 면접도 받아봤을 거고요. 시험도 채점했고 감독도 해봤어요. 바로 그랬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출제도 해보지 않고 시험 채점도 해보지 않고 면접관도 안 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낚시꾼이요. 잘하는 낚시하는 낚시관과 낚시를 처음 초보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오늘 가서 초보자가 먼저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는요. 잡아보니까 정상적인 고기가 아닙니다. 눈이 한쪽이 잠깐 뭐 사시 현상이 있든지 이런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역시 전문가한테 그래서 꼭 있잖아요. 제가 안전의 왕도라든지 안전에 대한 물론 저는 안전공학 박사지만 안전을 글쎄 만물 박사는 아니다.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에 대한 강의를 정제서보다 더 잘하면 그 강의를 꼭 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한테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고 여기를 강의하는 다른 강사들도 저는 이런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이요 정말 전공을 하고 면접도 해보고 채점도 해보고 출제도 해보고 이런 분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왜?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저도 만물 박사는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103번 보겠습니다. 철골 작업이요. 지금은요. 여러분 철골, H빔을 하는 집입니다. 철골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철골 작업에는요. 세 가지가 있죠. 바람이냐, 비냐, 강설, 눈이죠. 그러니까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의 경우에 작업을 중지해야 돼요. 지진이 진도 4에서 이런 건 없어요. 그럼 답은 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강우량이 시간당 어때요? 1mm 이상의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 세 가지는 뭐야? 필답형, 작업형, 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보다 단골 손님이잖아. 이런 것이 바로 실기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실기는 어떻게 지금은 실기 중요하지 않아요. 필기가 되면 실기가 됩니다. 왜? 필기 시험 치고 시험 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실기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실기 필답을 한 달 후에 보고 또 일주일 후에 작업을 보니까 우선은 오늘은 뭐다? 필기만 한다. 그래요.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비, 눈, 바람에 대한 거지. 지진은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정보 제공도 했어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83조에 작업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어디에 한가? 철골 작업이에요. 그다음 104번입니다. 터널 작업이요. 우리는 요사이 자연환경 훼손한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터널 막 뚫어보면 옛날에는 막 언덕으로 올라가 이게 구배잖아요. 경사진대 차고 지금 어떻게 터널 뚫어버려요. 세계적으로요. 건설공사가 최고예요. 터널 작업에서 자동 경보장치를 설치한 경우 자동 경보장치에 대해 당일에 같은 날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은 역시 터널 작업에 나와도 자동 경보장치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아둘 게 있어요.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바로 한기 또는 조명시설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아니에요. 답이 다 보여요. 경보장치. 요거 있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다. 계기, 검지부, 한기 또는 조명시설 이상 유무.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여기 내가 잘못했네. 한기 또는 조명시설 이상 유무가 아니고 경보장치의 작업. 그래서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계기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장치 작업. 이 세 가지가 터널 건설 작업에 해당되는 것. 답이 4번입니다. 제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왜? 바로 이거예요. 저도 흥분하면 이렇게 떠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자동 경보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 이상 유무, 경보장치 작동 어디 있냐? 만화로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0조에 인화성 가스 농도의 측정이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05번입니다. 토속 붕괴, 흙이 막 무너집니다. 또는 흙이 지금의 맨홀 거치 왜 있잖아요. 꺼집니다. 이런 토속 붕괴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틀렸는 것이래요. 말뚝 박아야 되죠. 말뚝을 박아 집안 자체를 강화시키고 말뚝은 강간, 쇠로 된 거 있고 H형광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도 있고 또 뭐 나무 말뚝도 씁니다. 이런 강간을 말뚝을 박아 집안을 강화시켜야 돼요. 또 활동이 가능성 있는 토속은 제거한다. 땅이 막 왔다리 갔다 하는 거 없애버려.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중이 줄어들잖아요. 셋째, 지표수가 침투되지 않는 배수시켜 지하수위 저하를 위해 수평 보링을 해야 한다. 여기도 알아둘 게 있어요. 지표수가 침투시키지 않도록 배수시키고 지하수위 저하를 위해 수평 보링을 하여 배수시켜. 맞아요. 그럼 답은 어떻게? 4번이야. 한 만나면 활동에 의한 붕괴를 방지해 비탈면이라든지 본면 상단을 따져. 이거 또 안 쓰려고 할 때 써야 되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면 본면이잖아. 이게 위야, 상이야, 위. 상단을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데 또 다 다진다. 그러면 어떻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놈을 더 죽이게 하는 겁니다. 어느 놈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럼 죽으면 되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바로 상단을 다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더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물론 해설도 하지만 열심히 읽어보면 답이 보이고요. 2013년 3월 10일 117번 나왔어. 우리 교재 75 붕괴방지공법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6번을 보자고요. 106번입니다. 점토질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점토질이 아니면요. 모래땅밖에 없어. 점토질 집안의 침하 및 안밀 재하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 계량 탈수 공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지방 계량법 보면요, 바로 우리 샌드레이링 공법, 모래를 이렇게 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석계 공법을 쓴다든지 진동 공법 없어요. 진동은 뭐입니까? 떨림 현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가 점토질 집안에는 안 되고 사질 집안에는 모래를 진동을 다지죠. 답은 3번이고요. 페이퍼 드레인도 역시 점토질 집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해설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진동 다진 공법,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바이브로 플로트를 이용하여 살수와 진동을 동시에 하는 모래지방 계량 공법.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6-25, 2013년, 2015년 연속으로 나왔고요. 점토질 지방 계량 공법, 사질 지방 계량 공법, 일시적 지방 계량 이런 것도 여러분 보충학습으로서 어떠한 시험이 나오더라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 상세하게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지방 계량 공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질 지방 몇 번? 3번이다. 이 정도라도 알아두라 그랬어요. 10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험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이거는 딱 보면 알아야 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계설비예요. 유해위험 방지계획 제출 대상 기계설비는 어디에도 나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출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잘하면 두 가지를. 이거는 실기 어디에도 나온다?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죠. 첫째, 지상 높이가 31m 되는 건축물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작업을 적용해야 돼요. 최대 지강 길이가 교량이 50m에서 교량 건설기도 맞죠? 깊이 8m 아니야. 이걸 숫자를 잘 보라고 했어요. 깊이는 얼마일까요? 바로 깊이는 8m가 아니고 두 자리를 해야 10m 이상의 공사를 적용. 이거 답은 몇 번? 3번이래요. 그 다음 터널 건설 등의 공사. 요것은요, 갈로 속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름 문제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요. 특히 요거는요, 실기 필답형에도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돼야 되는 건설기계 혹은 유해위험 방지를 유해위험 방지기에 제출해야 되는 건설공사의 내용 포함사항 4가지를 쓰죠.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산업안전보호 시행규칙 120조도 나왔다는 거고요. 108번입니다. 야, 이거는 건물 외부 바깥면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수평면과의 적절한 경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은요, 우리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여기 있네. 20에서 30도 이하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도 수없이 했어요. 어디 있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림도 해놨잖아. 거리는 내면 길이는 얼마? 2m 이상. 높이는 10m 이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에 나와 있다. 109번입니다. 굴착기계 운행 시 안전대책을 옳지 않는 것은 굴착기계는요. 첫째, 버킷 알죠? 바가지에 사람을 허용해서는 안 돼. 그거 탈 놈도 없지만 타면 안 돼. 둘째, 운전 반경 내에요.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10rpm으로 느린 속도를 한다. 10rpm이 아니고 1rpm 하면 되나 안 되나? 사람을 놔두고 바퀴를 회전하고 이러면 사람 놀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답이잖아. 그럼 답이 2번. 정비의 주차 시 경사지나 굴착 작업에서 충분히 이격시켜야 되고 이격시키면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부물선에 해야 할 작업에는 사전에 회전 반경, 높이 제한 등 방호 자체를 강구해야 된다. 그러잖아. 운전 반경 내엔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켜 어떠한 경우라도 회전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110번 가보죠. 그래서 건설은요, 만점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다 하면 특히 쉬워요. 사급 자재비가 30억입니다. 직접 노무비가 35억이에요. 간급 자재비가 20억인데 빌딩 신축 공사를 할 경우 계상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냐.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요,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식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여튼 사급 자재비와 직접 노무비, 이걸 직접비라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일에다가 1.1 한, 이거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계산기, 2014년부터 적용하는 산업안전 계산기준표 도표를 사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30억과 35억을 동시에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요일이 0.0197에다가 1.1, 요거는 요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65억 하면 나머지는 도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요? 153억이네가요. 3,600, 360, 5천, 1억이네. 1억 5천 366만 원이죠. 이렇게 나오는 게, 또 반대로 간급자재 직접 노무비 다 하니까 요거는 16억 7,450만 원입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쓰냐?
이럴 때는 원래 주관식일 때는 실기에서는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둘 중에 다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167.450이 요 놈이 나와. 그럼 요 놈을 답하면 된다. 근데 여기는 153850이에요. 그럼 이거 틀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또 계산하기 힘드냐. 실기 때 건설안전기사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걸 알아두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풀어보고 반드시 또 안 되면 6-10페이지도 꼭 찾아가야 되고 2010년 3월 7일 문제 104번에도 다시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111번이에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간데 이것은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차량계 하역 운반 작업시 아니에요. 첫째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야 되고 유도자를 배치하고 갓길에 붕괴 방지 조치를 하고요. 안전관리자를 쓰면 작업 지휘자, 유도자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야. 안전관리자를 여기에 요 차량계 하역 운반 다른 작업 못해요. 그래서 이건 답은 벌써 안전관리자 선임이 답이 되고 이건 하역 운반의 안전 전도등의 방지하고 접촉의 방지. 그래서 답은 뭐 11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작업 지휘자, 유도자가 유도하는 데 따라야 되고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171조, 172조에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요. 112번입니다. 항상 강조해. 112번,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112번은 특별히 중요해요. 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예가 없는 문제죠. 112번 흑막입에 끈이 깊기를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을 남겨도 흑어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저부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것 대책과 관계 깊은 것은 그래요. 이거는 뭐냐? 흑막이 끈이 깊기를 너무 깊게 하고 전면에 굴착 부분을 남겨 흑의 중량으로 대항하거나 무너질 염려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이런 히빙 현상이 예상돼요. 히빙 현상은요. 흑막이 기니까 대체 깊게 표토 하중 감소, 지방 계량, 굴착 하중 이거 뭐요? 바로 히빙 현상을 일어났을 때 방지하는 대책. 히빙이라는 것은요. 점성토 지반에 연약성 점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거죠. 보일링은 뭐요? 사질토 지반에 발생. 이거는 볼 게 없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역시 6-16 합격 날개에도 있고요. 2014년, 2015년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113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시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 시 첨부 서류는요. 우리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유해위험 방지기 별지 45의 서식인데요. 뭐 교통처리기, 안전관리 조직표, 공사계획서, 공사 현장, 주변 현장,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교통처리 계획까지 유해위험 방지기에서 제출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법적입니다. 공사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거죠. 공사 현장의 주변 환경,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용의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시 연락 방법 및 대피 방법이 포함되고요. 이것은 우리 2-112호라든지 그 다음에 2010년 5월 31일이라든지 산업안전보 시행규칙 별표 15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114번이에요. 다음 중 건설재해대책의 사면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면보호공법 해서 사면보호공법에는요. 우리가 실뜨공, 식생공, 붙이기, 블록공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건설재 사면보호공법으로서는요. 첫째 식생공법이 있어요. 식생공 있죠. 구조물보호공법으로는 요봐요. 블록 붙임공, 블록 쌓기공,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고요. 그러니까 바로 건설재 사면보호공법은 여기 구조물보호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응급대처, 배수공, 배통, 압석통, 항구대처, 옹벽보, 소일레인, 어스앵커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충학습의 실뜨공이라는 거, 연약지방이나 대수지반의 터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굴적공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뜨공은요, 사면보호에는 해당되지 않고 대수공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실뜨공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을 가겠습니다. 115번은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에 설치기 옳지. 근로자의 추락은 뭐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가급적 우리는 추락은 법적 기준은 2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또 안전재해 조사할 때는요. 사람이 지면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추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건 실기 작업형 할 때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추락을 안전난간에 설치 기준인데 안전난간에 설치 기준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 전체의 길이 걸쳐 바닥면과
구배지면 안 되죠. 경사가 지면 안 되고 평형을 유지하면 맞는 말이에요. 발끝마기 편은 바닥 면 등은 보통 20cm 이하의 높이 20cm 이만하잖아요. 제가 보이지 않지만 20cm 높아요. 이게 하면 사람 걸립니다. 반드시 10cm를 원칙으로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난간대는요. 지름 2.7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로 가는 재를 맞습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되는 거 튼튼한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은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데 여기 발끝마기판 얼마? 바닥면은 10cm 이상이지 20cm 아니라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높으면 사람이 걸려서 어떻게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부분에서 100kg 하중이 견뎌. 이것만 잘 봐도 여러분이 다 그림으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1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6번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작업 시작 전 또는 거푸짐,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 및 집안 침무 유무는 항상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콘크리트 타설 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두 번째,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짐, 동발이 등의 변형, 변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맞아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한쪽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해 붕괴재를 방지해야 되고요. 설계 도상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짐, 동발을 해체한다는데 양생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은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타설하여 근데 이거는 한쪽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항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봐요.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 변심이 발생하죠. 골고루 분산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는 거. 이거는 우리 6-89에도 있지만은 법의 334조에도 있고 우리 2014년 3월 2일 날 105번으로 출제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몇 년치를 본다? 10년치를 꼭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10년치 이상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110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검사사항 혹은 점검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크레인 작업 시작이면요. 건설안전기술로 나오지만 1과목 안전관리로도 출제되는 문제죠. 이것은 실기 필답형 또는 작업형도 출제됩니다. 크레인 작업 또 여기 알아둘 거예요.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같은 것이니까 틀립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건강방지,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기능이라든지 방호장치 이상 유무, 그다음 와이로프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을 행행할 레일의 상태. 이거는요, 이거 보면 알아요. 건강방지,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이상 맞아요. 기능 맞고요. 방호장치 이상 유무,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규정 법, 우리 교재 1-70조. 그러니까 몇 과목? 1과목이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잘 나오는 문제.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버팀을 설치, 강간비계 중 앞에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요. 앞에 다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돼요. 강간비계 중이에요. 강간비계 중. 단간비계에 설치할 때, 강간비계 중 단간비계. 단간비계를 설치할 때 조립 간격, 수직 방향 얼마? 5. 수평 방향 얼마? 5. 답은 이것도. 그 다음에 틀비계는요, 바로 6,8을 적용하고 있고요. 통나무 비계는 5.5죠. 요거는 어디에 나오면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요것만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꼭 기억해 봐. 2013년, 2015년 6-93조 법 별표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119번이에요. 달비계 최대 적정 하중을 정할 때 안전계수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옳은 것이니까요. 옳은 것이니까 달기 체인의 안전계수는 10이 아니고 5가 될 거예요. 달기 강대, 달비 상부지점, 하부지점, 목재의 경우 2.5가 아니고 바로 5가 될 겁니다. 그럼 맞는 건 뭐냐? 여기 있겠죠, 이제. 봐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안전계수, 달기 와이로프, 달기 안전계수 얼마? 5가 아니고 10이죠. 틀렸어요.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얼마? 달기 강선은 10이죠. 답은 몇 번? 4번만. 특히 요 달기 안전계수는요. 다시 한번 강조.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의 안전 얼마? 10 이상. 달기 체미 후구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기 하부 및 상부집 안전계수 강제의 경우 2.5, 목재의 경우 5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그림으로도 나타내 주었고요. 2015년 3월 8일 112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요. 우리는 이 과목에 2016년 3월 6일 날 마지막 문제를 합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뭐가 나왔냐고 그랬더니
토공기계 중요 굴착기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땅 파는 기계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딱 보니까 클램셀이죠. 클램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드래그 라인이지만 드래그 라인 중에 요거 클램셋은 이거예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하에 땅 파는 거죠. 클램셋 연약한 집은 수중 굴착 및 자갈등을 싣는 데 적합하고요. 특히 이거는 요 해사, 바다 모래들이라든지 강에 팔 때도 이걸 많이 적용하고 있게. 로드롤러는 뭐냐면 다짐용이에요. 롤러잖아, 롤러. 다짐용을 쓰고요. 서블 로드는요, 상차 및 운반할 때 쓰는 거고, 벨트 컨베이는 주로 운반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얼마를 했어요? 바로 2016년 3월 6일 날 뭐 했습니까? 2016년 3월 6일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요, 2016년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도요, 여러분을요,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산업안전 또는 건설안전기사 합격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